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인천에 들어선 크루즈 전용 여객터미널. 지난 4월 26일에 문을 열었으니까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평생에 한 번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 말고 이 크루즈 관광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인천 크루즈 전용 여객터미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부산에도 있고 속초에도 있는 크루즈 터미널 말고 인천만의 크루즈 터미널을 이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은하 씨가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Fly and Cruise, 인천의 새로운 관광이 시작되다. 저는 카니발 코퍼레이션 한국 지사에서 프린세스 크루즈랑 퀴나드 라인의 홍보 마케팅을 통괄하고 있는 김연경 실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13년째 크루즈 관광업에 몸담고 있는 김연경 실장은 현재 인천 크루즈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인데요. 먼저 인천에 들어선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크게 봤을 때 크루즈라는 산업이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레저 산업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인프라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한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터미널이 오픈한다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벌써 수도권에 가장 근접한 인천에서 크루즈를 전문으로 하는 항구가 오픈을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특히 세계 크루즈 시장을 볼 때 현재 중국을 기점으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중국에 인접해 있는 인천 역시 함께 발전해 나갈 여력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 사이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크루즈 산업이 중국을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아시아 쪽을 주목을 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요. 근데 중국 시장의 경우는 2012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크루즈 입출항하는 선박수가 굉장히 증가했고 대형 선박들이 중국을 향해서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게 됐어요. 아무래도 주변 국가를 기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주변 아시아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인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들어선 지 이제 3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인천에 들어오는 크루즈 기항 횟수는 10여 차례 정도. 그래서 크루즈 유치가 저조한 거 아니냐, 크루즈 전용 터미널 개장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크루즈가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기항을 하고 있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문제로 인하여 아주 활발하게 기항하던 선박들도 많이 항로를 변경해서 좀 뜸한 상태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때 저희가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있다면 크루즈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선사들이 우리나라 어떤 항구에 주목을 했을 때 그때 준비된 하나의 파트너로서 선사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송도에 들어선 인천 크루즈 전용 터미널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 접안이 가능하다는 이 인천 크루즈 터미널 직접 보면 생각했던 것보단 규모가 작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크루즈가 접안하는 항구는 규모보다는 크루즈는 바다 위를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다가에서 갈 수 있는 모든 스팟에 여객터미널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사실 있느냐 없느냐로 크루즈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로마 항구를 예를 들자면 로마 치키타베키아 항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크루즈가 많이 활발하게 접안하고 모항이 되는 항구인데도 불구하고 봤을 때는 저희가 할 때가 있어요. 네. 여기 정도라면 더 그럴싸하고 아주 의리의리한 항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계적인 허브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유럽의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끝에 위치한 지브롤터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요 시내에 굉장히 긴 쇼핑 거리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다니는 모든 샵마다 크루즈 기항객을 굉장히 환영하고 크루즈 기항한 고객만을 위한 디스카운트 정책이라든가 도시적으로도 크루즈 관광과 굉장히 하나로 묻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크루즈 관광객을 반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도인 서울하고 이제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정말 뭐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여행객들이 그 기항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항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제 공항도 가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이 크루즈가 또 가능한 이점도 있고, 크루즈에서 근무하는 어떤 승무원들은 계약직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3개월, 6개월 정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항구에서 내렸을 때 공항이 가까워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잖아요. 또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점으로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허브 항구로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Fly and Cruise, 인천의 새로운 관광이 시작되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송도에 들어선 인천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이제 걸음마를 뗀 아이처럼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고 커갈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 만나본 이런 전문가의 분석과 크루즈 관광업의 종사자들의 노력은 물론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더해진다면 인천 크루즈 전용 터미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하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